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만약에 정말로 최상위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문풀식의 공부만으로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그 정도 위치까지 도달하기는 좀 힘들기는 할 거다. 교육부 장관 새로 발표됐던데. 네.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모르긴 하는데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2조 후보자라고 지금은 불러야겠죠. 2조 후보자 체제로 갈 것인지는 뭐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2조 후보자가 원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좀 예전부터 찬성하는 입장을 많이 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막 나가고 하면서 후보 시절에도 막 얘기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떤 정책들을 낼지에 대해서 지금 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얼마큼 완벽하게 실현이 될지는 좀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고교학점제도 되게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고교 다양성, 다양화에 대해서 되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쪽은 뭐 남기는 할 것이고 그거는 뭐 이미 결정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 약간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좀 더 고교학점제에는 힘이 실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전면 세대에 해당되는 그 밑에 친구들 그러니까 현, 중, 1 이하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는 그 이 후보자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고교학점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들을 막 이렇게 깔아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부터 시작한다고 네, 이건 어머님들 으악 이러실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지금 사실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겠죠. 우선 지금으로서는 서울교육감 후보 때 이 후보자가 온종일 돌봄, 유초등 대상 온종일 돌봄이나 아니면은 반값 뭐 방과 후 활동 뭐 이런 것들만 목소리 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AI 교사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좀 더 힘이 실리는 거는 아마도 맞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가 같은 경우에 평가가 일괄적인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일렬로 줄 세우는 평가의 형식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좀 더 강조가 되거나 할 상황이 가능은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선행 진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평가 기준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능이 당장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떠나서 어쨌든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마치 뭐 온라인 학교를 만드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심란하실 것 같은데 근데 가장 기본은 어쨌든 간에 국영수가 가장 핵심인 거는 항상 맞고 국영수 역량이 탄탄한 친구들은 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가 진짜로 제대로 전면 도입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지점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국영수 역량이 탄탄하면 어쨌든 간에 입시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그 기본 전제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줄 세우기식의 평가에서 다른 형태의 평가로 이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과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가 조금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저는 올해 좀 그거를 좀 눈여겨봤는데 OECD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 PISA라고 하는데 OECD에서 주관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만 15세가 된 학생들을 가지고 읽기 능력이랑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역량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3년마다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10년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적용도 해보고 막 이런 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접목하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관해서 뭔가를 만들고 시험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들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 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OECD에서 뭐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네 막 이런 게 이제 요거에서 얘네가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왜 동아시아 애들이 똑똑하잖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OECD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보면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됐던지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성적대가 되게 최상위 순위를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항상 최상위 순위를 많이 차지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은 툭 떨어지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좋지만 오히려 이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수월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사실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를 좀 놓고 보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보신 기억들이 보통 많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를 보면은 항상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최근에 문해력하고 시험을 만들고 어떻게 봤냐면은 그 피싱 메일 있잖아요. 그 사기를 치는 그 피싱 메일을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은 가짜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그걸 문해력 테스트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정보와 그 다음에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사실은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보면은 디지털 텍스트들을 가지고 읽고 이해하고 하는 그 문해력과 리터러시 능력,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강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간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게 좀 약간 좀 낫다고. 수학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태까지 준비된 수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을 기준이면 98, 99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그 일은 정말 타고난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계산 어렸을 때부터 왜 구구단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뭐 버킷의 물리 여기에 얼마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왜 생각하는 사고, 이거를 실은 걔네들은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제 유치원부터 구구단 하잖아. 그쵸. 이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차이인 것 같아. 선진국 OECD 상위권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 그래서 평균적인 점수는 되게 좋은데 상위권 애들만 놓고 보면은 이게 점수가 이게 좀 되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PIS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 내용들, 수학 문제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 그 시험 테스트에 실제로 참가했던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이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오히려 시험 자체는 쉬웠다. 한국에서 보는 일반적인 지필고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서 당황스럽다.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선행 진도를 막 나가면서 일반적인 만 15세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이상을 배우다 보니까 그냥 공식 적용해서 파파파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학생들의 평균적인 점수 자체는 이제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이번에 낸 문제도 보면 어떤 문제냐면은 인터넷 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구매했던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와 별점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물건을 잘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접근 같은 거를 할 때 금리나 저축 액수와 그 다음에 이율,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가장 최적의 어떤 상품을 고르는다든지, 굉장히 실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제 수학적인 그냥 배경 지식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공식들을 이용해갖고 문제풀이식으로는 잘하긴 하지만 이거를 정말로 적용해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들을 봤을 때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충분한 문해력이나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교육을 못 받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입시 결과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실은 미치긴 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앞으로 상황이 줄세우기식의 어떤 시험들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을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거를 키워간 친구들이 입시에서도 분명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는 요 밑에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일수록 좀 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만약에 정말로 최상위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문풀식의 공부만으로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충분하게 그 정도 위치까지 도달하기는 좀 힘들기는 할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명확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뭐 고3 학생들, 지금 당장 수험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되게 급격한 어떤 변화가 가진 않겠지만 2022 교육과정 이후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들이 사실 분명히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요 책. 이 책이 쓰신 분이 김민영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신 분인데 난제도 해결하고 한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신데 이런 얘기 있어요. 서울대학교 최초의 조기 졸업생. 한국인 최초의 옥스퍼드대 수학과 교수. 어쨌든 이런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실제로 초등 5, 6학년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담은 거거든요. 초등 5, 6학년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뭐 위상수학 같은 그런 내용들도 되게 쉽게 막 저희가 뭐 읽으면서 되게 쉽게 이거를 적으셨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쉽게 풀어 놓으셨지? 하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중에 좀 더 변화되는 어떤 상황에서 수학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정말로 될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제 맹세코 제가 출판사나 혹은 이 저자분께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고 광고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분의 책들을 정말 많이 입시에서도 좀 활용하고 좀 쓰고 하면서 출판사에 요청을 좀 드려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좀 드릴 수 있게 책을 협찬을 받았어요. 책을 협찬을 받았지?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뭐 받은 거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방문을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사실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컨설팅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했을 때 가장 학생이 어렸던 나이가 5, 6살부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훨씬 더 좀 학생들이 좀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오시긴 하지만 그 정도 때의 나이부터도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등 어머님들도 좀 꽤 오시거든요. 근데 그 초등 어머님들 컨설팅 오셨던 경우 중에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저랑 입시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초등 컨설팅 오셨던 어머님들 중에서 그 협찬 받은 책의 절반 그 다음에 저희 구독자님들 절반은 요거 영상이 나가는 거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수학이 어떤 의미에서 좀 걱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책을 우선은 20권을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권은 저희 구독자님들 10권은 그렇게 해서 좀 적어주시고 저한테 따로 그 댓글 적으셨을 때 아이디를 그때 컨설팅 왔다 누구누구 엄마예요 언제 왔어요 라고 이제 좀 따로 이거를 유튜브 메일로 보내주시면 댓글에다가 이제 누구누구 엄마가 언제 왔다 이런 걸 쓰시기는 조금 그러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분들 같은 경우 따로 또 절반 책 절반을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그 출판사랑 잘 얘기가 됐어요. 가능하면은 최대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혜택이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자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신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미리 한번 좀 읽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수학적인 역량을 좀 키우고 호기심을 키우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고심해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선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좀 좋은 어떤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내가 초등학교 자녀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쵸. 이게 좀 나중에도 좀 이벤트 이것저것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좀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은 네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죠.